네, 반갑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보면 되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내가 아잠푸안과 함께 지내던 시절에 그는 사찰 외부의 공양청에 거의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그 다음 스님이 가야 돼요. 그 다음 공양청에 응했을 때에도 그는 찬팅을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스님들이 이제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아잠푸앙 스님께서는 다른 걸 몰라도 담마에 대한 토의는 기꺼이 이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초대는 기꺼이 응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집에 대한 추구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스님들이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의 이제 그 공양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설명드리면, 그 공양청을 보통 이제 이렇게 받게 되면, 그 제가자 분들이, 그 뭐 경조사가 있으면, 그 스님을 부릅니다. 스님을 부르는데, 만약에 이제 그분 집에서 이제 스님을 부르게 되면, 이런 집이 있으면, 이미 이제 스님들이 도착해 보면 거기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많을 때는 뭐 100명 이상일 때도 있고, 보통 이제 뭐 4, 50명 정도는 최소 이렇게 와 계세요, 이미. 그날 마을 잔치인 겁니다. 마을 잔치예요, 거의.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거기 도착하게 되면 보통 7시 이제 반쯤에 도착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이제 의식을 한 20분 정도 하고, 찬팅을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 찬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9시 약간 넘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할 때 그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형태가 조금 아닙니다. 왜냐면 스님들이 이제 절에서는 이렇게 띄엄띄엄 앉기 때문에 편한데, 그런 집들은 이제 방에서 하거나 거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좁아요, 공간이. 그 스님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식사할 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물통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 방석이라고 하면 물통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바로 뚜껑을 놓아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국그릇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뭐 집에 초대받게 되면 이런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 태국 분들은 이제 그 만든 음식을 스님들한테 다 올립니다, 다. 스님들은 뭐 그거 조금밖에 못 먹지만 다 올립니다. 다 올리니까 스님들이 식사를 마쳐야지만 제가자들이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태국은 스님들 왔다 가야지 식사도 하고, 태국 분들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뭐 마이크를 잡고 하는 걸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노래도 하기도 하고 뭔가 또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또 하게 되는데, 본인들 이제 제가자들이 원하는 행사를 스님들이 식사를 하고 빨리 가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걸 이제 서로 눈치 주고 이러지는 않는데, 스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빨리 식사를 하고 빨리 가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보통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의외로 그 담마유 스님들은 외출 이런 공양청들을 그렇게 이제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되도록이면 이제 외출을 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많아요, 의외로. 외출하는 게 이제 그렇게 달가운 건 아닙니다, 사실. 태국은 좀 달라요, 우리하고는. 태국은 다 어떤 업무 때문에 스님들이 외출하는 거예요. 어떤 뭐 휴식이나 어떤 그런 어떤 뭐 뭘 둘러보고 여행하기 위해서 이제 외출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보통 이제 절에 가서 어떤 행사에 참여하거나, 또는 이제 제가자의 어떤 집에 어떤 요청 때문에 가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대한 축원 같은 거 잠깐 설명드리면, 저도 이제 몇 번 가봤었는데, 그 동서남북 네 군데를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놓고, 각각 그 대나무로 어떤 상 있죠. 음식 상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제가자가 이제 여기 딱 가져오면, 스님들이 이제 여기서 찬팅을 짧은 걸 하면 그 음식을 여기 탁 버려요. 그렇게 이제 네 군데서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을 만약에 새로 샀다 또는 증축했다 그러면
그 대문 위에 또는 문 위에 어떤 그 문양을 그려줍니다. 단마윷 문양 같은 거를. 그 이제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줘요. 그런 이제 행사로 해서 끝마치게 되는데, 그 태국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땅이 상당히 넓어요. 집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땅을 이제 이렇게 청량할 때 최소 단위가 이제 평이죠. 한 평, 두 평 하는 거. 근데 태국은 이제 그 어떤 뭐 관광지라든가 또는 뭐 도시라든가 또는 뭐 수도 이런 데가 아니면 지방 같은 데는 중소도시더라도 다 이제 그 이 최소 단위가 땅의 최소 단위가 500평입니다. 500평. 최소 단위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500평이 아니면 땅을 팔지도 않는 겁니다. 이쪽은 땅이 워낙 이제 커서.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절 앞에도 이제 엄청나게 넓은 축구장 한 몇 개 되는 정도의 공터가 있는데, 원래 고무나무를 심었는데 다 베고 이제 공터를 만들어 둔 거예요. 판매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그때 들어보니까, 그 500평, 그러니까 최소 단위 500평의 가격을 그때 얘기를 한 걸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500평이 보통 지방인데. 그렇게 정도. 더 싼 데도 있고 더 비싼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태국은 이렇게 집에 초대돼서 가면 이 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마당에 의자를 다 설치하고 제가자들이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방에는 몇 명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참고 삼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면 한 번은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를 그의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때 이제 타니사 스님도 같이 갔다라는 거죠. 다른 명상가와 수행을 하고 있던 그의 여동생은 그 다음 페이지 수행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행의 전체적인 목적은 마음을 공하게 피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거죠. 이게 지금 테라와다에서 대승불교를 이제 이렇게 부를 때 마얀이라고 그래요. 마얀이라고 부릅니다. 마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니빠나를 표현한 그 말이 한마디로 공인데, 저기 공에 대한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각주에 보게 되면, 공이란 용어는 이제 빨리어 순야타를 번역한 말이다. 그죠? 근데 마얀에서 사용하는 공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것은 모든 것은 실제하지 않으며 존재를 인정할 만한 고유한 속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렇고,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대상도 그렇고, 이 속성이 모두 공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공하기 때문에 그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관점이죠. 고유한 어떤 존재로서의 속성을 가지지 못한다. 즉, 관념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관념 또한 공이다. 이렇게 보는 형태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제 그 순야타라는 이제 말을 이렇게 하실 때 이런 의미로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은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에 보게 되면, 거기 네 번째 줄이죠. 각주에 명상의 접근 방법으로서의 공, 그 다음 감각 장소와 감각 대상의 속성으로서의 공, 그 다음에 이제 삼매의 상태로서의 공,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공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대승에서 얘기하는 이 공의 개념은 부타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승에서 이제 니빠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공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퓨어 담마에서 그렇게 나오고 다른 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승에서 니빠나를 표현하는 단어를 공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사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걸 참고로 하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내용들은 한번 보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542페이지에 보게 되면, 윤회, 이제 이런 뭐 간단한 문제지만,
윤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도. 시작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도 오래 전부터 되어서, 그죠? 시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작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윤회가 이렇게 계속 이루어졌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윤회 과정에서 뭘 했냐면 계속 행복이라는 걸 찾았어요. 즐거움을.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괴로우려고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행복과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력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 빨간 줄에 좀 더 노력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계속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게 만든 그 연료 원인이 뭐냐면 바로 가래와 집착이다. 그죠? 그 내용을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43페이지의 그런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544페이지. 그 빨간 줄에 보면 지금 우리는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거는 뭐 바꿀 수가 없고 미래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건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계속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는 것도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뭐가 있냐면 선택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 말,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한 기술들 있죠. 어떤 팔정도, 그 다음에 메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보시행의 실천,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매 순간 선택의 힘을 통해서 이걸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 이 실수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실수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 이게 최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죠? 그래서 내가 반성하고 결심하는 것.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44페이지의 그 밑에, 제일 밑에 줄 그쪽에 이제, 거기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에 보게 되면, 가장 쓰라리고 가장 골마 문드러진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후회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의 어떤 고의적인 잘못, 또는 악의적인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후회는 수행의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그죠?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건.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도가 선했을 때는 비록 나쁜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후회가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수행에 크게 방해가 되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5페이지 그 내용은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546페이지 잠깐 말씀드린 거긴 한데, 거기 이제 줄침 부분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 일을 마쳤을 때 당신은 장기적인 결과를 살펴야 된다. 일을 다 끝냈을 때, 자기가 이제 그 해로움이 없다라는 걸 보고 일을 다 끝냈을 때, 혹시 장기적인 결과에 문제가 있을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단기적인 어떤 해로움은 잘 볼 수 있는데, 장기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건 이제 자기가 모르면 아는 분께 찾아가서 법문을 요청하면 되겠죠.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세 번째 줄에 줄침 부분에 보게 되면, 너무 부끄럽더라도 실수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걸 인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거를. 실수를 이렇게 인정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실수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숨겨버려요, 실수를. 그러면 수행에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수행에 진전이 없는 이유 중에 이게 아주 결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정직하지 못한 것,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 남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 그죠? 그 다음에 빨간 줄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실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얼마 되지 않아 당신 자신에게도 실수를 시인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수행도 이게 거의 힘들어져요. 선정을 거의 못 얻습니다. 그 점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내용들, 그 다음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 다만 이제 550페이지에 보게 되면, 550페이지에. 거기 첫 번째 줄침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후회나 어떤 걱정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게 쪼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염원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악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해를 끼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와 함께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기 때문에 이게 딱 일어나게 되면 힘이 강해요. 그래서 쪼개라는 겁니다. 딱. 부처님의 전략 중에 하나죠. 쪼개서 여기에 맞는 필요한 무기, 여기에 맞는 필요한 무기, 이렇게 각각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무기는 이제 선이 연민이 될 수 있고, 어떤 무기는 집중이 될 수도 있고, 선정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빨간 줄은 이제 그 부처님 시대에서는 이제 사마타가 주력적인 수행이기 때문에 이 사마타를 하신 분들이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윗바사나를 추가하는 방식이 이제 사실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을 펴신 이후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함께 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방법이다. 이런 뜻이죠. 함께 가야 된다. 사마타는 윗바사나는 사마타를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